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벼과학, 자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픈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PS 뭐의 약자죠? 예, 포토 신세 포토광 SYNTHESIS 포토신세시스 되죠?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광 이렇게 씁니다. 비광자 합할항 합성 이렇게 광합성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 광합성은 과연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식물체가 있으면 이 엽신이죠. 그죠? 엽신 영어로 하면 leaf braid B-L-A-D-E braid는 칼날 그죠? 칼날 시스 하면은 집 시스 S-H-E-A-T-H 그죠? 이거는 브레이드고 선풍기 날 같은 경우도 이 브레이드라는 이 펜 날 그죠? 쓰죠. 그러면 이 시스라는 게 집이죠. 칼집 그죠? 칼집 하듯이 쓰는 벼의 잎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립이란 말 써서 립 시스 립 S-H-E-A-T-H 립시스 이렇게 쓴다. 그죠? 그러면 광합성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비주얼 VISUAL 라이트 LIGHT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광 중에서 발전호초 반환부 중에서 레드광하고 무슨 광? 예, 청색광, 블루광, BLUE 그러니까 360에서 430 나노메타 그리고 레드광은 670에서 740 나노메타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나노메타라고 하는 것은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성이죠. 그죠? 요즘 신학문으로 나노 사이언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성 만큼 작은 그러니까 아주 미세 초미세 첨단 분야 이렇게 말할 때 나노과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광합성은 빛을 받아서 이 광에서 주로 광합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 다른 광에서는 발전호초 반환부 중에서 7가지 비주얼 라이트 소위 가시광선이라 그러죠. 가시광선 중에서 이것만 광을 흡수하고 광합성이 이용되고 나머지는 안 되느냐? 예,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이제 이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맑은 날 보면 빛이 그러니까 4, 5, 6 나뭇잎이나 벼 같은 경우에는 6, 7, 8 이렇게 보면은 잎이 어떤 컬러죠? 예, 그린입니다. 그죠?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을 띈다는 것은 여기에는 발전호초 반환부 중에서 초록하고 이런 애들이 뭘 한다? 광이 이 빛에서 리플렉션 반사가 되거나 투과가 되는 거죠. 흡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붉은색하고 블루광은 흡수가 돼 버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신 학문에 요즘 그 LED라는 걸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주로 이제 블루광하고 청색광하고 그 다음 레드광 이 두 종류입니다. 또는 두 종류를 합해서 하면 소위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블루광을 주사했을 때 300의 광합성을 한다면 레드광이 뭐 250 한다. 합치면 각각을 하면 합치면 얼마예요? 550이 광합성량인데 이게 둘의 같이 조사를 하면 한 800까지 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시너지, 같이 함으로써 얻는 효과.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공부를 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은 뭐 된다는 얘기죠? 더 잘 된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우개를 한번 지워보고, 또 이제, 깊이 있게 한번 가봅니다. 이 광합성만 가지고 노벨상이 2개가 나왔죠. 앞으로도 1개 정도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그만큼 이 하나의 파트에서 이 노벨상이 2개가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광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산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6번째의 이산화탄소하고 6번째에 물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햇빛을 받아서 당을 만든다는 거죠. 당을 만들면 요게 광합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산소 6번째를 내놓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햇빛이 없다면 이 역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역과정. 여기서 이 과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풀잎 보면은 풀잎 끝에 물방울이 또록 맺혀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이 당이 분해되는 거죠. 산소하고 결합해서 소위 뭘 하느냐, 호흡을 한다. 영어로 하면 respiration 이렇게 쓰죠. 호흡을 한대요. 호흡을 함으로 해서 이게 물이 생기고 CO2가 생긴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 포트에 우리가 화분을 주잖아요. 선물 생화를 주는 것은 아주 금물이다. 왜? 밤에 호흡을 많이 하니까 햇빛이 안 되는데 광합성을 못하면 호흡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그냥 과정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빛 에너지가 하나의 칼로리다는 칼로리. 칼로리는 우리가 성인 남성이 하루에 보통 섭취하는 게 2500칼로리, 뭐 3000칼로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1칼로리는 뭐냐?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드는 열량, 그 에너지가 칼로리라는 거죠. 1칼로리예요. 뭐 이해됩니까?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드는 열량, 그게 1칼로리라는 거죠. 그러면 686칼로리면 물 1g을 물 686g을 1도씨 높이는데 드는 에너지. 그러니까 집에서 냄비 물을 끓인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내가 뭐 담배국수를 먹겠다, 또는 쌀국수를 먹겠다, 라면을 먹겠다 할 때 물을 얼마 넣느냐 하면 보통 300ml, 500으로 합시다. 500ml를 넣는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요게 실온에서 500g이 되겠죠. 물은 비중 1이니까. 그러면 500g을 이 물이 25도씨다. 머리 아프니까 20도씨 합시다. 20도씨를 지금 얼만큼 올려야 되는 거예요? 100도씨 끓도록 올려야죠. 그러면 이 80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합치면 5, 8이 40, 동그라미 3개에 40이니까 하나 더 붙고 4가 되죠. 그러면 4만 칼로리가 든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4만 칼로리의 에너지가 우리가 든다는 거죠. 그러면 뭐 가스 버너든 아니면 집에서 사용하는 버너든 이렇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량을 계산할 때는 그렇더라. 자, 그러면 이것은 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체중 뺄 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열을 많이 내면은 온도, 템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36도씨 정도라고 가정하고, 여기에서 운동을 많이 해서 많이 하면은 4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40도씨 이상 가면은 큰일 나죠. 잘못하면 갑니다. 그러면 4도씨잖아요. 4도씨 높이잖아요. 그러면 4도씨 높아지는데 이걸 내가 1시간 일했다. 1시간. 그러면은 1시간이니까 시간상으로 초로 하면은 얼마예요, 이게? 60 정육이 3600이죠. 3600 초잖아요. 초로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4도씨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4도씨하고, 그죠? 4도씨하고 4시, 여기 곱해야지. 머리 아프니까 뭐 조금 못 차 있다고 3000으로 합니다. 그러면 3, 4, 12, 12000이죠. 그러면 여기에 실제 이제 12000 칼로리라고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체온이 이만큼 4도씨 높아진다면 얼마? 12000 칼로리가 1시간 동안 일하면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40 운동한다고 해서 몸이 40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모든 근육기관들이 다 움직여주기 때문에 체중을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산하다 보면은 한 시간에 요걸로 거의 얼마냐 10분의 1 정도로 보면 됩니다. 10분의 1. 그러면은 얼마? 1도씩 높아진다고 보세요. 그러면 37도 정도 하면은 요 4분의 1이니까 3000칼로리잖아요. 3000칼로리니까 요 절반 한 1500칼로리는 그 뭐랄까 소비가 된다는 거죠. 하루에 1시간씩 1도씩 운전이라든가 운동을 쫙 하면은 칼로리가 1500칼로리까지는 보통 소비를 시킬 수 있다. 물론 체중하고 모든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체온이 30, 우리가 젊은 청년들은 36.5도지만 나이 들면 보통 36도 정도 되죠. 그렇다. 그러면 쌀을 어떻게 뺄까, 내 체중을 어떻게 감할까 하는 것은 답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지워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광합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광합성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합성 시간이 아니니까 빛하고 빛의 특성이라든지 뭐 다 얘기는 못해요. 못하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알고 가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광합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엽록체 하면 클로로플라스트 엽록체 속에 있는 클로로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클로로필 CHROPHYLL 되겠죠. 클로로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클로로필은 실제 뭐냐? 여기 이제 식물 세포 속에 있는 그 엽록체 속의 엽록소라는 거죠. 엽록체 속의 엽록소입니다. 그게 이제 뭘로 구성이 되느냐면 여기 그랜하고 스트로마 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티라콜로이드 외막, 내막 이렇게 여기 바깥에 있는 게 외막, 안에 있는 게 내막인데 여기 이제 하나하나 동전 이렇게 쌓아놓듯이 이렇게 쌓아있죠, 그죠? 여기 티라콜로이드 요 사이를 공간이라는 요게 이제 티라콜로이드라고 불리는 거예요. 스트로마 부분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여기서 광합성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엽록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광합성을 한 것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광합성을 하면 빛을 합성해서 당을 만들었잖아요. 당은 어디로 가느냐? 그럼 당은 그냥 쌓이지 않느냐? 예, 쌓입니다. 쌓이는데 실제는 이제 에너지로 해서 여기에 사일 이제 식물 체내에 존재하겠죠. 당으로 필요하면은 뭘로 갑니까? 예, 에너지 소비하는데 밤에 또 소비가 되겠죠. 여기 요 과정에서 호흡하는데 아니면 이제 요게 그 탄수화물 만드는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탄수화물은 카보하이드레이트죠. 요게 당이 복합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또 전분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구성 성분인 셀로스, 헤미셀로스, 리그닌 만드는 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럼 여기서 이제 식물 세포에서 또 미토콘드리아라는 애가 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 ATP 공장이죠. 공장, 팩토리.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써야 되나요? 아데노신 트리는 3이란 뜻이에요. 아데노신 3 포스페이트. 이건 인산이죠. 우리가 인산할 때 P2O5 썼잖아요. 그럼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7.3 칼로리가 나온다. 그래서 3개니까 21.9칼로리다. 여기 ATP가 에너지가 그만큼 있다. 그래서 ATP에서 ATP
다이는 투란 뜻이죠. 투. 그러니까 3인산에서 2인산으로 되는 거 해당이라 그러죠. 분해되는 것이죠. 인산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래서 뭐가 나오냐? 에너지가 나온다. 1ATP가 나오니까 에너지가 나오니까 하나가 7.3 칼로리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발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어떻게 생겨 먹어 놓느냐 보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더라. 그래서 여기에 막하고 바깥에서 보면 외막이 있고 안쪽 막 내막이 있다. 그 사이에 막하고 공간이 있고 요 막 사이에 여기 뭡니까? 매트릭스,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 또 있잖아요. 그 공간, 막 안에 공간이겠죠, 그죠? 예.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서 요소는 ATP를 만드는 공장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요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요 공간을 보면 됩니다. 이 세포와 식물 세포는 세포 벽이 있고 안에 막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막 속에 안에 핵이 있고 엽록체가 있고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나머지는 액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우리가 원행질체 또는 세포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질 속에 보면 이 물이 있어서 빛을 받으면 물이 광에 의해서 분해됩니다. 그래서 이 광분해, 뭐 힐의 광분해 이런 말도 힐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해서 힐의 광분해라고도 합니다만, 그럼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산소가 나온다, 그죠? 그럼 광합성 하면은 산소가 만들어진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한다, CO2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만약에 방에 빛이 없을 때는 어떠냐 하면은 이 반응이 일어난다.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제 엽록체 속에 광합성을 해서 ATP 에너지를 요거 만들었잖아요.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켈빈회로, 켈빈 사이클은 뭐냐면 당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켈빈이라는 사람이 알아냈다 해서 켈빈 사이클, 켈빈 회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저걸로 갈까요? 자, 한 분자에 ATP가 있으면, 그죠? ADP로 되면서 C, R, 술, 푸, 마, 오, 그러면 시알릭 애시드, 알파 글루타믹 애시드, 술푸릭 애시드, 푸말릭 애시드, 말릭 애시드, 절설품하고 옥살로 애시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 과정이 쫙 돌면서 뭡니까? ATP가 ADP로 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7.3이 아니고 36 ATP, 원래는 이제 36분자의 ATP가 38개인데 38개인데 요 당이 하나가 분해가 되면 에너지가 그래 나온다는 거죠. 글루코스. 그러면 요게 이제 소비하는 게 두 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36 ATP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의 ATP가 뭐냐 하면은 여기 인산이 7.3 칼로리니까 곱하면은 뭐 40 하면 47, 28, 280 칼로리죠. 근데 실제는 668 칼로리의 에너지가 한 분자의 당이 분해가 되면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사이클이냐? 여기 켈빈 회로는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걸 해석을 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분자학적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얼마만큼 만들어지느냐. 요거는 생리학 시간에 또 배우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참 재미있는 학문을 한다. 그래서 영양물질이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빅 애시드, 파이루빅 애시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요게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빅 애시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요 피루빅 한 분자가 요 사이클을 돌면서 ATP를 36 ATP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는 실제
36 더하기 3, 72, 의 ATP를 만들어낸다. 그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see you next time.